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매력이 최고의 소개장이다. 그럼 어떻게 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썼던 책 탑세일즈맨의 노트를 훔치다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내용들 중에서 오늘은 4장 소개에 대한 그 차트에서 5번째 꼭지, 매력을 증폭시키는 4가지 요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매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좀 해보고 싶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최고의 소개장이다. 공감 가시나요? 이런 말도 있죠. 신은 인간의 마음을 보지만 사람은 그 외모를 본다. 슬프지만 그것도 사실이에요. 신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지만 우리는 타인의 외모부터 봅니다. 송나라 시대 때 사람을 판단한다는 4가지 기준에도 신언서판이라는 게 들어가요. 마지막부터 얘기를 하자면 판이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그 판단, 즉 물리력 이런 거를 본다는 거고요. 서라는 거는 글씨 쓰는 능력이죠. 신언서의 서는 글씨 쓰는 능력, 어는 말하는 능력. 첫 번째 신이 뭔가요? 그 사람의 용모를 본다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사람의 외모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타고난 외모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떻게 우리가 타인에 대한 어떤 그 외모적인 매력, 사회적인 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많은 것들을 찾아보니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즉 매력을 증가시키는 4가지 요소. 첫 번째는 뭐냐? 유머라는 겁니다. 유머. 여러분, 유머, 웃음, 미소 이런 것들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영업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설득하는 일이에요. 설명을 하고 뭔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내는 능력인데, 당연히 매력적인 사람이 훨씬 체결할 확률이 높겠죠. 설득을 잘 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가 뭐다? 유머라는 거죠. 잘 웃는 사람이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인상 쓰고 있는 사람 보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나요? 좋아지지 않아요. 정서적 전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정서라는 것은 쉽게 전염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이나 학교 가서 여러분 한두 명의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 있는 애들이 전부 운다니까요. 똑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한두 명이 깔깔깔깔 하고 막 웃기 시작하면 옆에서 그냥 웃게 돼요. 정서적인 전염이 된다. 즉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 웃는 사람, 미소 짓는 사람, 얼굴이 밝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정서적 전염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의 매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웃음을 잃지 마세요. 유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매력을 증가시키는 요소는 뭐냐면 여러분, 겸손입니다. 겸손. 한국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제가 누차 몇 번씩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남성주의 문화, 여성주의 문화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죠. 남성주의 문화는 미국, 꼭 서양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일본 이런 사회는 남성주의 문화예요. 잘난 사람들을 좀 우대하는, 남성주의 문화권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보면 뭔가 남성, 즉 그 잘난 사람을 좀 이렇게 떠받드는, 영웅을 인정해주는 이런 문화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 그에 반해 여성주의 문화권의 국가들, 좀 뭐 한국과 같은 이런 국가들은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영웅에 우리가 동조하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더 끌려가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배트맨, 그리고 뭐 아이언맨 이런 사람들이 그 자체도 능력이 좋지만 부모들도 되게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갑부집의 아들이 주인공인 영화에 미국 사람들은 매료되는데, 한국은 영웅 해봐야 누구예요? 홍길동 같은 출신부터가 서장 이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울 만큼 우리의 문화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너무 잘난 척하기보다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즉 겸손의 미덕을 우리는 좀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자기 일에 열의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매력을 느껴요. 자기 일에 열중하는 사람,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에 진심을 담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흐뭇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일에 대한 뜨거움을 여러분 좀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상대방도 그 기운을 느끼고 동조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반감 줄이기입니다. 반감 줄이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1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실수해도 그 사람이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예. 99번을 잘하다가 한 번만 실수해도 그 신뢰가 깨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반감 줄이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실수하지 않아야 해요. 뭐 사람이 뭐 신이 아닌 다음에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노력은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를 반복하기보다는 그냥 평균적으로 못하는 게 없는 상태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될 것들이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얘기들은 꺼내지 않는 게 더 제가 호감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그래서 왜 상담을 할 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정치 얘기와 종교 얘기는 삼가라. 예, 공감 가시죠?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는 삼가는 게 좋아요. 그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던 많은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정치적인 거고요. 종교적인 것들이에요. 물론 뭐 금전적인 것 때문에도 싸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세계적인 전쟁들은 대부분 종교 아니면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전쟁을 일으킬 만큼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 대화의 소재에서 빼시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것들은 언급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어설프게 조언하려고도 하지 말고 어설프게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의견은 가지되 자신의 생각은 가지되 그것을 밖으로 표현해서 타인의 반감을 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실천하셔서 매력적인 영업인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